할머니, 이제 그만하시죠. 지금까지 제가 참은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해요. 아가, 갑자기 왜 이러는 거니? 왜 이러냐고요? 그동안 학비 대준 거 믿고 저한테 갑질하시려고요? 이제 그런 거 통하지 않아요. 전 이미 변호사가 됐고 영훈이도 제 곁에 있으니까요. 은수야, 그만 가셨으면 좋겠어요. 다음부터 이렇게 오시면 경비한테 연락할 거예요.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니? 잘못이요? 제 인생에 간섭하고 자꾸 도와준다면서 제 자존심 짓밟은 거요. 이제 그만 가세요. 저 회의 있어요.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심영순 여사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은 그녀가 23이던 봄 신혼여행지였던 제주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제주도의 아름다운 봄 풍경을 즐기던 중 그녀의 남편이 숙소 근처 해안가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아내를 위해 아침 산책을 나갔던 남편은 영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바다가 참 예쁘네. 우리 아기도 이렇게 맑은 하늘같이 예쁘게 태어날 거야. 이것이 그녀가 남편과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로부터 몇 시간 후 해경으로부터 남편의 사고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그녀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조산의 위험으로 즉시 제주의료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시댁에서는 그녀를 원망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무리하게 여행을 강행한 것이 화를 불렀다며 며느리의 욕심이 아들을 죽였다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여행은 시어머니의 권유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출산 전 마지막 추억을 만들라며 오히려 시어머니가 적극적으로 여행을 추천했었습니다. 남편 잡아먹은 년, 우리 대규를 죽인 건 너야. 어떻게 책임질 거니? 시어머니의 날선 목소리가 매일 그녀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보수적인 시골 마을에서 살아가는 친정 부모님은 이미 딸 자식 시집 보낸 것으로 자신들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했고 혼자 된 딸과 곧 태어날 손주의 부담을 감당할 형편도 되지 않았습니다. 절망과 고통 속에서 그녀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뱃속의 아이였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한 달 후 그녀는 아들 영훈이를 낳았습니다. 처음으로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영훈이는 그녀를 바라보며 방긋 웃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 영훈아, 엄마가 꼭 너를 지켜줄게. 아빠 목까지 엄마가 다 해줄 테니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갓난아이의 순수한 미소는 그녀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과 시댁의 냉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녀는 아들을 위해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영훈이가 전부였고 아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강한 의지가 생겼습니다. 갓난아이를 등에 업고 시작한 그녀의 자립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친정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뛰어난 음식 솜씨는 그녀의 든든한 미천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동네 시장 골목 구석에 조그만 분식 노점을 차렸습니다. 엄마가 열심히 해서 너를 잘 키워볼게.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못할 게 없을 거야. 영훈이를 업고 떡볶이를 젓던 그녀의 모습은 시장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특유의 매콤달콤한 떡볶이 맛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겨울이면 그녀가 만드는 붕어빵을 맛보기 위해 손님들이 줄을 설 정도였습니다. 아줌마, 이 떡볶이 맛이 어디 가서 못 먹겠어요. 비결이 뭐예요? 정성이지요. 내 아들 먹일 음식 만들듯이 한 숟가락도 허투루 안 하거든요. 장사가 번창하면서 그녀는 마침내 시장 안에 정식으로 가게를 열 수 있었습니다. 분식집 영훈이 내는 김밥과 잔치국수까지
메뉴를 확장했고 시장을 찾는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은 맛을 유지하려 노력했고 그 정성을 알아준 손님들은 단골이 되어 그녀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엄마, 나도 이제 그만 쉬세요. 내가 가게 봐드릴게요. 초등학교에 입학한 영훈이는 방과 후면 어김없이 가게로 달려와 그녀를 돕곤 했습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책임감이 강했던 영훈이는 어머니의 자부심이자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뜻하지 않은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의 사망보험금으로 매입했던 교회의 작은 땅이 신도시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땅값이 10배 이상 뛰어오르면서 그녀의 경제적 기반은 더욱 탄탄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가게를 계속 운영했습니다. 장사는 이제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닌 그녀의 삶의 이유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돈이 좀 생겼다고 가게 그만두라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게 내 인생이고 자부심인걸. 영훈이 아빠도 하늘에서 이런 내 모습을 자랑스러워할 거야. 그녀의 이런 성실한 모습은 주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고 한때 그녀를 냉대했던 시댁의 태도도 조금씩 누그러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자신과 영훈이 단 둘만의 단단한 삶의 틀을 만들어 놓은 후였습니다. 그녀의 삶에서 가장 큰 보람은 아들 영훈이의 성장이었습니다. 영훈이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닮아 정의감이 강했고 옳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거리낌 없이 의견을 표현하는 아이였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반 친구가 다른 아이의 물건을 훔치는 것을 목격했을 때도 선생님께 바로 이야기했고 그로 인해 따돌림을 당할 뻔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난 그냥 옳은 일을 한 거예요. 아빠도 분명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이런 영훈이의 모습을 보며 그녀는 남편의 모습을 떠올렸고 더욱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영훈이는 공부에서도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공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며 항상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영훈아, 힘들면 좀 쉬어가도 돼. 엄마는 내가 건강하게만 자라준다면 그걸로 충분해. 걱정 마세요. 전 공부하는 게 재미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꼭 기자가 되어서 우리 사회의 부조리한 것들을 바로잡을 거예요. 영훈이의 꿈은 명확했습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다는 그의 포부는 중학교 때부터 변함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고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의 도움으로 농어촌 특별전형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고 이를 통해 서울의 명문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 합격했습니다. 대학 생활 내내 장학금을 받으며 학업에 매진한 영훈은 졸업 후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일간지의 기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첫 기사가 신문에 실린 날, 그녀는 새벽부터 일어나 동네 가게마다 신문을 사들였습니다. 우리 영훈이가 쓴 기사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장 상인들은 모두 그녀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20년 넘게 그들과 함께 해온 그녀의 삶을 잘 알기에 영훈이의 성공은 마치 자신의 자녀가 성공한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영순이 너 고생 많이 했다. 영훈이 훌륭하게 키워서 정말 대단해. 시장 사람들의 진심 어린 축하를 받으며 그녀는 새삼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힘들었던 순간도 많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값진 추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31살이 된 영훈이는 처음으로 그녀에게 자신의 연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평소 결혼 이야기만 나와도 한사코 피하던 아들이었기에 그녀는 이날만을 기다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영훈아, 너 요즘 뭔가 달라 보이던데 혹시 만나는 사람이라도 있니? 엄마, 사실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 머뭇거리며 말을 꺼내던 영훈이었지만 이내 은수라는 여자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수는 로스쿨 입학을 준비하는 법학도였습니다. 고시원에서 생활하며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어려운 처지였지만 변호사가 되어 사회적 약자를 돕겠다는 꿈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여자였습니다. 그 친구가 너무 힘들게 사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은수는 자기 처지를 비관하지 않아요. 오히려 저보다 더 밝고 긍정적이에요. 영훈의 말에서 은수를 향한 깊은 애정이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진지한 모습을 보며 은수라는 사람에 대해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엄마, 제가 은수 기다리고 싶어요. 로스쿨 합격하고 변호사가 될 때까지 그동안 옆에서 힘이 되어주고 싶어요. 그래,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게 좋은 거야. 엄마는 내 선택을 믿는다. 그녀는 아들의 진심 어린 고백을 들으며 은수라는 사람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처럼 힘든 환경 속에서도 꿈을 향해 달려가는 은수의 모습이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과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은수 만나보고 싶구나. 시간 될 때 한번 데리고 오렴. 정말요? 엄마가 은수 만나주실 거예요? 그럼 우리 아들이 이렇게 진지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엄마가 어떻게 관심이 없겠니? 그녀의 말에 영훈의 얼굴에는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들의 행복한 표정을 보며 그녀는 은수라는 사람이 어떤 모습일지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한 카페에서 은수를 처음 만났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한 그녀는 카페 구석자리에서 책상에 엎드려 잠들어 있는 한 여자를 발견했습니다. 다른 구두와 색이 바른 가방을 보니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어제 밤늦게까지 공부하느라 정말 죄송합니다. 은수는 눈시울을 붉히며 연신 사과했습니다. 그녀는 은수의 마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은수, 얼마나 힘들었니? 이제는 엄마도 있으니 너무 미안해하지 마. 어머니, 그녀는 은수의 모습에서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야 했던 그 시절,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줄 누군가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은수 밥은 내가 챙겨줄 테니 공부만 열심히 해. 엄마가 매일 반찬 보내줄게. 어머니, 저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전 잘 지내고 있어요. 하지만 은수의 마른 몸과 창백한 얼굴은 그녀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매주 서울로 반찬을 들고 올라갔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은수의 고시원을 찾아가 청소도 해주고 따뜻한 밥도 해주었습니다. 영훈이 아빠가 하늘나라에서 우리 은수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며느리 꼭 되어줘야 해. 은수는 그녀의 따뜻한 사랑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친어머니에게도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시어머니가 될 사람에게서 받는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어머니, 저 꼭 합격해서 어머니 자랑스러운 며느리가 될게요. 그녀는 은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가족은 영훈이뿐만 아니라 은수까지 2명이 되었습니다. 혼자서도 잘 자라준 영훈이처럼 은수도 반드시 자신의 꿈을 이룰 것이라 믿었습니다.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그녀의 마음은 설렘과 기대로 가득했습니다. 은수가 로스쿨에 합격하고 영훈이와의 결혼이 결정되자 그녀는 2 사람의 새 출발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영훈아, 너희가 편하게 살면서 각자의 꿈을 이루는 게 엄마의 소원이야. 엄마가 할 수 있을 때 해주고 싶어. 그녀는 아파트를 장만하고 새 차도 선물했습니다. 은수의 로스쿨 학비도 모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오랜 세월 가게를 운영하며 모은 재산과 땅값이 오르며 얻은 수익을 자식들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때문에 이렇게 큰 돈을. 은수야, 내가 우리 가족이 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 정도는 당연한 거야. 그리고 그해 봄,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은수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았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은수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꼭 훌륭한 변호사가 되어서 어머니께 자랑스러운 며느리가 될게요. 우리 은수, 이제 그만 울어. 화장 다 지워진다. 오늘처럼 예쁜 날도 없을 텐데. 결혼식장에서 영훈이와 은수가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 하객들은 모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특히 시장 상인들은 어려운 시절부터 함께 해온 그녀의 행복한 순간을 지켜보며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영순 씨, 이제 진짜 행복하겠네. 아들도 장가 보내고 예쁜 며느리도 얻고. 이제 그녀의 가족은 더욱 완벽해졌습니다. 혼자 키운 아들이 든든한 가정을 이루고 딸 같은 며느리까지 얻으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하늘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 남편을 떠올리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며느리 은수의 성공을 응원하는 것이 또 하나의 큰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매주 목요일이면 택배 상자를 정성스럽게 포장했습니다. 계절별로 가장 맛있게 담그는 김치부터 반찬, 제철 과일, 보양식에 이르기까지 빠짐없이 챙겼습니다. 은수야, 택배 받았니? 이번에는 갈비찜도 넣어뒀어. 공부하느라 힘들 텐데 고기도 실컷 먹어야지. 어머니, 또 이렇게 많이. 저희가 알아서 해도 되는데. 공부할 때가 제일 힘들고 중요한 시기야. 밥 걱정은 하지 말고 공부에만 집중해. 명절이면 보통의 며느리들은 시댁에 와서 며칠을 보내며 음식 준비를 돕는 것이 관례였지만 그녀는 은수에게 그런 부담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영훈이와 은수가 편히 쉴 수 있도록 이미 준비된 음식들을 가득 싸서 보냈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 며느리인데 명절에 도와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너는 지금 공부가 천직이야. 나중에 변호사 되면 그때 와서 맘껏 도와줘. 생일이며 기념일도 모두 그녀가 아들네 집에 올라가서 챙겼습니다. 은수의 생일이면 미리 휴가를 내고 서울로 올라가 직접 미역국을 끓여주었고, 결혼 기념일이면 두 사람을 위해 특별한 음식을 준비해 갔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매번 오시느라 힘드시죠? 내가 뭐 특별히 하는 것도 없는데 너희들 잘 되는 모습 보는 게 엄마의 낙이야. 그녀의 이런 헌신적인 사랑은 은수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로스쿨의 빡빡한 일정과 끝없는 공부량 속에서도 은수는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시어머니의 변함없는 지지와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은수의 로스쿨 졸업을 앞둔 시점에서 그녀는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쁜 일정 탓이려니 생각했던 잦은 부재중 전화, 문자 메시지에 대한 늦은 답장이 점차 일상이 되어 갔습니다. 은수야, 졸업식 날 엄마가 꼭 가고 싶은데. 어머님, 굳이 오시지 않으셔도 돼요. 사람도 많고 복잡할 텐데 영상으로 보내드릴게요. 차가운 목소리로 거절하는 며느리의 태도에 그녀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법무법인에 취직하게 됐는데 초기 정착금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 얼마나 필요하니? 5천만 원 정도요. 아, 그리고 앞으로는 매달 생활비도 좀 더 보내주셨으면 해요. 변호사는 체면도 있고. 은수의 말투에는 이전의 따뜻함이나 감사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차갑고 무례했습니다. 은수야, 무슨 일 있니? 너 같지 않구나. 왜 이렇게 달라진 거야? 달라진 게 아니라 이제 제가 당당해진 거예요. 더 이상 구차하게 굴 필요 없잖아요. 그녀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 4년간 딸처럼 아껴주고 사랑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영훈이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싶었지만 아들의 마음에 상처가 될까봐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엄마,
요즘 은수가 좀 이상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아마 새로운 직장 생활에 적응하느라 그럴 거야. 그녀는 아들 앞에서 며느리의 변화를 최대한 감추려 했습니다. 하지만 은수의 차가운 태도는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졌고 그녀의 마음속 깊은 실망감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영훈이는 갑자기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독일 특파원으로 발령이 났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엄마, 제가 프랑크푸르트 특파원으로 가게 됐어요. 최소 1년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식이니?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좋은 기회라서 거절하기 힘들었어요.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들의 경력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 생각하면서도 며느리의 최근 태도가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래. 좋은 기회구나. 은수는 어쩌고? 은수는 여기서 계속 변호사 일하기로 했어요. 저 혼자 가는 거예요, 독일로. 떠나기 전에 밥 한번 먹어요. 그녀는 순간 의아했습니다. 신혼인 부부가 떨어져 지내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은수가 너무 쉽게 동의한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만남의 날, 그녀는 새벽부터 일어나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평소에도 자주 해주던 음식이었지만 이날만큼은 특별히 더 정성을 들였습니다. 된장찌개 육수는 전날부터 우려냈고 갈비는 가장 좋은 부위로 골라 하루 동안 숙성시켰습니다. 영훈이가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호박전은 3번이나 반죽을 고쳐가며 만들었고 장조림은 밤새 약한 불로 고안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많이 준비했어요? 저 이제 다 큰 남자예요. 내 아들 멀리 가는데 어머니가 이 정도는 해야지. 독일 가면 이런 음식 먹고 싶어도 못 먹을 텐데. 식탁은 금세 음식들로 가득 찼습니다. 아들의 추억이 담긴 음식들을 하나하나 놓으며 그녀는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어린 시절 호박전을 먹다가 뜨거워서 혀를 대었던 일, 중학생 때 된장찌개가 너무 맛있다며 2 그릇을 비웠던 기억, 대학 합격 선물로 갈비를 사주었던 날. 하지만 은수는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마지막 인사조차 건너뛴 것입니다. 영훈이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은수의 불참을 설명했습니다. 은수가 정말 미안하대요. 출국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다고. 엄마, 이해해 주세요. 그녀는 이미 며느리의 마음이 완전히 떠났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아들의 마음을 생각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지막 순간까지 밝은 표정을 지으려 애썼습니다. 영훈아, 엄마가 반찬 좀 싸놨어. 비행기 타기 전에 먹어야 해. 엄마, 이렇게 많이요? 김치, 장조림, 멸치볶음 등을 정성스레 포장한 반찬통을 건네며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마음을 알았는지 반찬통을 받아들며 그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자주 연락드릴게요. 화상통화도 하고 곧 다시 뵐 수 있을 거예요. 그래, 우리 아들 건강하게 잘 지내야 해. 마지막 포옹을 하는 순간 그녀는 왠지 이 순간이 오래도록 마지막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그 불길한 예감을 내비칠 수는 없었습니다. 떠나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녀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고 눈가에 맺힌 눈물을 조용히 닦아냈습니다. 우리 영훈이 잘 가거라. 현관문이 닫히고 난 후 그녀는 홀로 식탁에 앉아 차가워진 음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은수를 위해 따로 준비해두었던 몫까지 이제는 아무도 먹을 사람이 없는 음식들 앞에서 그녀는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처음 한 달간은 영훈이와 자주 연락이 되었습니다. 매주 일요일이면 어김없이 화상통화를 했고 독일에서의 생활과 취재,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영훈이의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여보세요, 영훈아? 엄마야, 또 음성사서함이네. 수십 번 걸어도 받지 않는 전화에 그녀의 걱정은 깊어만 갔습니다.
결국 서울의 은수 법률사무소를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불쑥 오시면 곤란해요. 약속도 없이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은수의 차가운 목소리에 그녀는 순간 움찔했습니다. 영훈이가 연락이 안 돼서 며느리라도 만나보고 싶어서. 할머니, 이제 그만하시죠. 지금까지 제가 참은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해요. 아가, 갑자기 왜 이러는 거니? 왜 이러냐고요? 은수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동안 학비 대준 거 믿고 저한테 갑질하시려고요? 이제 그런 거 통하지 않아요. 전 이미 변호사가 됐고 영훈이도 제 곁에 있으니까요. 은수야, 그만 가셨으면 좋겠어요. 다음부터 이렇게 오시면 경비한테 연락할 거예요. 은수가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한때 딸처럼 여겼던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니? 잘못이요? 제 인생에 간섭하고 자꾸 도와준다면서 제 자존심 짓밟은 거요. 이제 그만 가세요. 저 회의 있어요. 은수는 차가운 목소리로 비서를 불렀습니다. 이분 내보내드려요. 다음부터 이분 오시면 절대 드리지 말고요. 사무실을 나오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며느리가 이렇게 변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더구나 아들과의 연락마저 끊긴 상황에서 이런 며느리의 태도는 그녀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오랜 연락 두절 끝에 은수가 갑자기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그녀의 자신만만하던 표정은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소식을 전하게 되어서. 은수의 떨리는 목소리에 그녀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영훈이가 어젯밤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술 취한 트럭 운전사가 그 자리에서. 아니야. 우리 영훈이가 그럴 리가 없어. 내가 거짓말하는 거지? 장례식이 모레예요. 제가 비행기 티켓 예약해놨어요. 마지막이라도 보셔야 할 것 같아서. 그녀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정신을 차린 후에도 며칠을 울기만 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아들과의 마지막 통화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꼭 전화할게요. 지금은 좀 바빴어. 그게 영훈이의 마지막 목소리였단 말인가요? 그녀는 자신의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시장 식구들에게 아들의 부고를 전하고 가게 문도 닫았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모두 그녀를 붙들고 함께 울었습니다. 영순아, 어쩌면 좋니? 그 착한 영훈이가. 우리 영훈이 독일 가기 전날 들러서 인사하고 갔는데 은수는 매일 찾아와 장례 준비를 도왔습니다. 검은 옷을 준비하고 여권을 챙기고 비행기 티켓을 확인했습니다. 그동안의 차가운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마치 예전처럼 다정한 며느리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공항까지 차 불러놨어요. 은수야, 이게 정말 사실이니? 우리 영훈이가 정말. 네. 저도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은수가 보내준 비행기 티켓을 손에 쥐고 그녀는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도 계속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모습이라도 보고 싶은 절박한 심정이었습니다. 영훈아, 엄마가 간다. 엄마가. 하지만 공항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끔찍한 계략이었습니다. 은수가 미리 준비해둔 또 다른 함정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항에 도착한 그녀를 맞이한 것은 낯선 남자들이었습니다. 은수는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며 사라진 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불안한 마음에 주위를 둘러보려 했지만 남자들은 그녀의 팔을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낯선 곳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것은 끝없는 바다뿐이었고 좁은 방에는 그녀처럼 나이 든 여성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섬이에요. 우리 모두 속아서 끌려왔어요. 한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이곳은 불법 노동 착취 시설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쉬지 않고 일해야 했습니다. 김 공장에서 김을 말고 미역을 다듬고 굴을 까는 일을 했습니다. 일 안 하면 밥도 안 줍니다. 할머니도 얼른 적응하세요. 감시인들의 폭언과 폭행은 일상이었습니다. 휴대폰은 물론 외부와의 모든 연락이 차단되었고 창문에는 철창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영훈아, 우리 영훈이는 살아있기나 할까? 밤마다 그녀는 창살 사이로 보이는 달을 보며 울었습니다. 아들의 죽음도 거짓말이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유일한 희망은 누군가 이곳을 발견해 주는 것뿐이었습니다. 어제는 또 한 명이 도망치려다 실패했대요. 바다에 빠져 죽을 뻔했다네요. 도망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철저한 감시 속에서 그녀는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언젠가는 이곳을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만이 그녀를 지탱했습니다. 살아서, 꼭 살아서 우리 영훈이를 다시 만나야 해. 창살 없는 감옥과도 같은 이곳에서 그녀의 고통스러운 나날은 계속되었습니다. 6개월째 되던 어느 날 새벽 작업장에서 김 도시락을 만들던 중이었습니다. 그녀 옆자리의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졌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감시자의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순간적인 판단으로 그녀는 떨어진 핸드폰을 몰래 주워 앞치마 속에 숨겼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 화장실에서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켰습니다. 다행히 국제전화가 가능한 휴대폰이었습니다. 독일에 있는 영훈이의 번호는 이미 저장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녀는 아들의 번호를 외우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지만 전파가 약해 쉽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연결음이 들리고 영훈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영훈아. 엄마야. 엄마가. 통화는 곧 끊겼지만 그 짧은 순간 영훈이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알아들었습니다. 죽었다고 알고 있던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영훈이는 즉시 한국으로 돌아왔고 어머니의 실종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섬에 취재팀이 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불법 노동 착취 의혹을 취재하러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취재진 속에는 한국으로 돌아와 어머니를 찾아 헤매던 영훈이가 있었습니다. 시설 운영 실태에 대해 주민들의 증언이 있던데요. 노인들을 강제로 일시키고 있다는. 영훈아. 순간적으로 그녀는 감시자의 소나귀에서 벗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정말로 엄마 맞으세요? 영훈이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죽었다고 알고 있던 어머니가 눈앞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카메라를 던지다시피 하고 뛰어와 그녀를 껴안은 영훈이의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살아계셨네요. 은수가 거짓말을. 어떻게 이럴 수가. 한 달 전 그 전화가 정말 엄마였군요. 영훈아. 이제 다 끝났다. 우리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독일에서 급하게 돌아온 영훈이는 그동안 은수의 거짓말에 속아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믿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전 그 긴급한 전화 한 통으로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와 취재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은수가 보낸 장례식 사진도 부고도 모두 조작된 거였어요. 엄마를 찾으면서 은수의 다른 범죄 사실도 알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경찰이 호출되었고 불법 감금과 노인 학대 혐의로 시설 관계자들이 전원 체포되었습니다. 은수의 개입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그녀가 여러 노인들을 속여 이곳으로 데려오는데 가담했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모자의 재회 장면은 다음 날 전국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불법 감금된 노인들의 구출 소식과 함께
가족을 이간하고 노인을 학대한 악랄한 범죄의 조직의 실체가 세상에 드러난 것입니다. 섬을 벗어나는 배 위에서 모자는 서로를 꼭 붙잡은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6개월간의 지옥 같은 시간이 끝나고 이제 그들 앞에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영원히 함께야. 우리 영훈아. 네, 엄마. 독일 특파원직도 그만두고 한국에서 새로 시작할게요. 다시는 엄마 곁을 떠나지 않을게요. 절대로. 배가 육지에 다다를 때쯤 멀리서 수갑을 찬 은수가 경찰차에 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미움도 원망도 들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아들과 함께할 새로운 미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자의 극적인 재회 이후 경찰 수사는 은수의 정체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러난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사가 깊어질수록 은수의 정체성 자체가 의심받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은수가 제출한 모든 서류를 전면 재조사했고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니, 은수라는 이름조차 가짜였어요. 모든 게 거짓이었다니. 은수가 로스쿨 입학 때 제출했다는 대학 졸업장은 위조된 것이었고 그녀의 주민등록번호도 다른 사람의 것을 도용한 가짜였습니다. 심지어 호적에 기재된 그녀의 부모도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녀의 집에서 여러 개의 위조 신분증과 도장들을 발견했습니다. 각각 다른 이름으로 된 신분증에는 모두 그녀의 사진이 붙어 있었고 서로 다른 인장도 10여 개가 넘게 발견되었습니다. 변호사 시험 합격증도 완벽하게 위조했더군요. 영훈이는 이 사실을 알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4년간 함께 살았던 아내의 진짜 이름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은수는 로스쿨을 중퇴한 이후 허위 서류를 만들어 법률사무소에 취업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변호사 시험은 물론 합격한 적도 없었습니다. 사무장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변호사인 척 명함도 만들고 의뢰인도 받았대요. 법률사무소에서 단순 직원으로 일하면서 그녀는 자신을 변호사라고 속여 수임료를 받아 챙겼습니다. 수사가 깊어질수록 더 많은 피해자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과거에도 여러 번 사기 전과가 있었대요. 다만 집행유예로 풀려나서 기록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거고. 그제야 그녀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했던 며느리의 모습, 너무나 다정했던 태도, 그리고 갑작스러운 변화까지. 모든 것이 계획된 연기였던 것입니다. 그동안 제가 보내준 학비며 생활비도 전부 유흥비로 써버렸대요. 로펌 취직했다던 것도 거짓말이었고.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은수는 평소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면서 도박과 사치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보내준 돈은 전부 그런 곳에 써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정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이 진심으로 사랑했던 며느리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은수는 구속 수감되었고 특수사기와 감금, 노인학대 등 다양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범행을 도운 공범들도 하나둘 검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다 끝난 거지? 네, 엄마, 이제 정말 끝났어요. 우리 새로 시작해요.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그녀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속을 일도 배신당할 일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은수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과거 문자들과 통화 기록을 통해 그녀가 처음부터 심영순 여사의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했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어머니, 이건 정말 은수가 첫 만남부터 계획했던 거예요. 제가 기자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엄마의 재산 상황까지 미리 조사해놨더라고요. 검찰 수사 결과 은수는 범죄 조직과 연계되어 있었고
그들이 심영순 여사의 땅과 건물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훈이를 만나기도 전부터 그의 가족 관계와 재산 상태를 조사했고 의도적으로 그를 만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가난한 로스쿨 학생이라는 것도 다 거짓이었어요. 실제로는 다른 지역에서 부동산 사기 전과도 있었다고 해요. 빈곤한 환경,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 심지어 고시원에서의 구차한 생활까지 모든 것이 심영순 여사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연극이었습니다. 실제로 은수는 강남에 고급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었고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노인들을 속여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어머님만이 아니었어요. 다른 피해자만 해도 5명이 더 있었대요. 그뿐만 아니라 그녀는 결혼 생활 내내 다른 남자와 불륜 관계를 유지해왔고 그 남자와 함께 심영순 여사의 재산을 노리고 범죄를 계획했던 것입니다. 어머니, 은수가 다른 남자와 호텔에서 찍힌 사진들이 나왔어요. 그것도 우리 결혼식 직전부터. CCTV 영상과 호텔 투수 기록을 통해 은수의 이중 생활이 적나라하게 밝혀졌습니다. 그녀가 로스쿨 공부를 한다며 밤늦게 들어오지 않던 날들, 실제로는 강남의 한 호텔에서 애인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 검사님, 그 남자는 누굽니까? 청담동에서 호스트바를 운영하는 전과자입니다. 부동산 사기와 노인 학대로 수배 중이던 인물이었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들의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은수와 그 남자는 카카오톡으로 심영순 여사의 재산을 빼돌릴 방법을 논의했고 성공하면 함께 해외로 도피할 계획까지 세워두었습니다. 오빠, 이제 고지야 시어머니만 섬으로 보내면 돼. 은수야,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참아. 이런 대화들이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었고 심지어 그들은 영훈이를 제거할 방법까지 논의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엄마, 전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제가 너무 멍청했어요. 이렇게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은수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인석에 선 은수의 모습은 한때 변호사인 척 거들먹거리던 그 당당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피고인 김은수, 본인이 변호인을 자처하여 변론하겠다고 했습니까? 네, 재판장님. 제가 직접 변론하겠습니다. 그동안 법률사무소에서 익힌 지식을 활용해 은수는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증거를 부정하고 정황을 왜곡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보호하려 했을 뿐입니다. 오히려 그분의 건강을 걱정해서. 피고인, 그럼 가짜 변호사 자격으로 수임료를 받고 시어머니를 속여서 섬으로 보낸 것도 모두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까? 검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은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이어 제출된 증거들은 그녀의 거짓말을 여지없이 무너뜨렸습니다. 로스쿨 중퇴 후 허위 서류로 법률사무소에 취업한 것부터 변호사인 척 수임료를 받아 챙긴 것, 그리고 수많은 노인들을 속여 섬으로 보낸 증거까지.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합니까? 전 그저. 마지막 재판, 은수는 더 이상 강력하게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도박과 사치로 써버린 학비와 생활비, 피해자들의 증언이 이어졌고 그동안의 모든 사기 행각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검사 측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만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교묘하고 계획적이었으며 특히 시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그 폐륜성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됩니다. 재판부는 은수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특수사기, 감금, 노인학대, 변호사법 위반 등 죄목도 다양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끝났어요. 판결이 내려진 후 영훈이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수심이나 분노보다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이 컸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새로 시작하자. 법정을 나서는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뒤에 남겨진 어두운 과거를 뒤로하고
이제 그들은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건 이후 영훈이의 특종 보도는 언론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구하는 과정에서 밝혀낸 노인, 학대 범죄 조직을 파헤친 기사는 그의 최고의 탐사보도상을 수상했고, 이를 계기로 그는 사회부 차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엄마, 저 팀장이 됐어요. 이제 제 팀을 맡게 됐습니다. 우리 아들, 그 고생 끝에 이렇게 잘 됐구나. 영훈이는 은수의 배신으로 받은 상처를 일에 몰두하며 치유해 나갔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 기사를 쓸 때면 더욱 열정적이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그는 한 달에 한 번은 꼭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함께 시장을 걸으며 옛날 이야기도 나누고 어머니가 끓여주는 된장찌개도 먹었습니다. 영훈아, 너무 일만 하는 것 아니니? 괜찮아요. 엄마, 제가 이런 기사를 쓸 때마다 우리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이 줄어들 테니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은수에 대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들은 앞으로의 계획과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영훈이는 아픈 기억을 딛고 일어서며 더 단단한 사람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시간 되세요? 제가 새로 시작하는 특별 기획 취재가 있는데 엄마 의견도 좀 들어보고 싶어서요. 그래. 우리 아들, 엄마는 늘 내 편이야. 어머니와 아들은 이제 서로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신뢰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오히려 그들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삶을 되찾아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홀로 있는 시간이 많은 그녀에게 외로움이 찾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 정기 검진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그녀는 한 강아지를 만났습니다. 어머니, 저희 병원 앞에서 강아지를 구조했는데 혹시 관심 있으세요? 담당 의사가 데려온 강아지는 갈색 푸들이었습니다. 아직 6개월도 안 된 강아지였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이 마치 오랜 친구 같았습니다. 얘가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참. 강아지는 마치 그녀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수줍은 듯 그녀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고 그녀는 자연스럽게 손을 뻗어 강아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렇게 몽이가 그녀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엄마, 몽이랑 잘 지내세요? 제가 없을 때 많이 외로우실까봐 걱정했는데. 그럼 몽이가 얼마나 말도 잘 들어주고 애교도 많은지 몰라. 몽이는 그녀의 하루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산책을 나가고 저녁이면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말은 못해도 몽이의 꼬리 흔들기와 재롱은 그녀에게 더 없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몽이 엄마랑 오래오래 같이 살자. 시장에서도 몽이는 인기 스타가 되었습니다. 상인들은 몽이에게 간식을 건네며 그녀의 새로운 행복을 함께 기뻐해 주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집에는 몽이의 장난감과 사진들로 가득했습니다. 영훈이가 찾아올 때면 몽이는 더욱 신이 나서 뛰어다녔고 그런 모습을 보며 모자는 함께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엄마, 몽이 덕분에 많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 이제는 몽이가 내 새로운 삶의 기쁨이야. 작은 생명이지만 몽이는 그녀에게 무한한 사랑과 위로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행복을 찾아가는 데 있어 몽이는 더없이 소중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모든 것이 안정을 찾아가면서 그녀는 지난 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배신은 그녀에게 큰 상처였지만 동시에 깊은 깨달음도 주었습니다. 아무리 곱고 예쁜 사람도 결국 검은 머리 짐승이라고 했는데. 시장에서 오랜 단골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한 할머니가 던진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쉽게 알 수 없는 법,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조심해야 한다는
오래된 속담의 의미를 뼈저리게 실감하게 된 것입니다. 엄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은수는 누구든 속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니야. 내가 너무 쉽게 믿었던 거야.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나 봐.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선한 마음까지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려운 처지의 며느리를 돕고 싶었던 마음, 진심으로 딸처럼 아끼고 사랑했던 마음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너무 쉽게 믿은 건 반성해야겠지만 그래도 난 내 마음이 부끄럽지는 않아. 시장 식구들도 그녀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따뜻한 마음이 있었기에 그녀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제는 조금 더 현명해질 거야. 몽이처럼 순수한 존재를 사랑하는 것으로 충분해. 그녀의 발치에서 졸고 있는 몽이를 바라보며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세상을 향한 경계심은 조금 높아졌을지 몰라도 그녀의 따뜻한 본성은 변함없이 그대로였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은수도 빼앗아가지 못한 그녀만의 빛나는 보물이었습니다. 아픈 경험을 겪은 후 그녀와 영훈이의 관계는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그만 장가가라는 말도, 손주 보고 싶다는 말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배려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영훈아, 내 인생이니까 내가 결정해. 엄마는 이제 내 선택을 믿을게. 엄마, 그동안 제가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았는데 이제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요. 영훈이는 바쁜 기자 생활 중에도 한 달에 2번은 꼭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급한 마감 원고를 들고 와서 어머니가 끓여주는 커피를 마시며 기사를 썼고, 때로는 그저 몽이와 함께 산책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어떤 기사를 쓰고 있니? 노인복지 문제요. 엄마 덕분에 제가 이런 사회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둘의 대화도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영훈이는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고 그녀는 조언하기보다는 더 많이 들어주려 노력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제가 엄마를 지켜드릴게요. 그래. 하지만 너무 무리하진 마라. 내 인생도 소중하니까. 이제 그들은 서로의 삶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오히려 그들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고, 그 속에서 새로운 신뢰가 싹 텄습니다. 이제 그녀의 하루는 몽이의 재롱스러운 모습을 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아침 산책을 나가면서 마주치는 이웃들의 인사, 시장에서 만나는 단골들의 정겨운 목소리, 이 모든 것들이 그녀에게는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영순 씨, 오늘도 몽이랑 아침 산책이구만. 네. 이렇게 멀쩡히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섬에서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겪고 난 후 그녀는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유롭게 걸을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큰 축복이었습니다. 이제 보니 내 인생이 참 감사한 일투성이었네. 힘들었던 순간도 있었지만 그 덕분에 더 단단해졌으니. 시장에서 만나는 손님들에게도 더욱 친절해졌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함께한 단골들은 그녀의 달라진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영순이가 요즘 더 환해진 것 같아. 웃는 모습이 참 예뻐. 그래요. 이제는 매 순간이 감사하니까요. 제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 같아요. 아들이 찾아올 때면 그녀는 더욱 행복해졌습니다. 영훈이가 가져오는 소소한 선물들, 함께 나누는 식사 시간, 이런 평범한 일상이 그녀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엄마, 너무 일하시지 말고 이제는 좀 쉬세요. 아니야. 이렇게 일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야. 내가 아직도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녀는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날 하루 동안 있었던 감사한 일들을 떠올립니다. 몽이의 건강한 모습, 아들의 안부 전화, 손님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까지.
작은 일상의 기쁨들이 모여 그녀의 삶을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평범하게 살 수 있어서.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편안한 미소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통해 더욱 단단해진 그녀는 새로운 희망을 품고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